중국은 방금 은행에 미국 달러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한 번의 명령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고 더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칩 금지, 수출 규제, 고율 관세로 타격을 받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두 초강대국 간의 싸움은 훨씬 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관리들은 아시아개발은행에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므로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스콧 베산트도 다른 나라에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스페인도 오늘 아침에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좀 더 보조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자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미국 소비 시장을 이용해 중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약 30%로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이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지 확인해주세요. 먼저 중국을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제외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2023점의 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은 개발도상국법이 아니라는 법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세계은행과 UN 같은 국제기구에 중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종종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저렴한 대출, 상환기간 연장, 무역규칙 완화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혜는 빈곤국이나 저개발국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너무 부유하고 강력해져서 더 이상 그러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벨을 제거하면 중국이 저렴한 국제대출을 받거나 무역협정에서 특별 대우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 이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슈퍼파워로의 부상을 늦추려는 더 큰 계획의 일환입니다.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이 국제 투자자들 앞에 서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금융기관인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운영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은행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난한 한 나라를 돕고 위기 시 시장을 안정시키는 세계 경제의 중추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우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산트는 IMF와 세계은행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빨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기후변화, 성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균형적인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IMF의 임무가 아닙니다. 미국은 적어도 아직은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글로벌 기관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베산트는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세련된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의 이면에는 진짜 의제가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국제기구가 자국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은행이나 IMF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을 잃게 되어 이들에게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몇 시간 후 무대에 올라 불에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리더십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 괴롭힘입니다. 트럼프는 하루는 관세를 발표하고 다음 날에는 관세를 연기하는 등 끊임없는 오락가락으로 혼란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어떤 국가나 기업도 미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많은 억만장자들이 현재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이 IMF와 세계은행 같은 기관을 압력의 도구로 삼아 모든 사람이 자국의 규칙을 따르도록 계속 강요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러한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중국은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중국은 특히 아시아 및 중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과 경제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카타르 투자청은 중국 자산관리 유한회사의 지분 10%를 인수하여 중동 기업이 중국 금융 부문에 투자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중국의 아세안 지역과의 무역은 2025분기에 230억 달러에 달하여 중국의 무역 전략에서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인 BRI는 2025분기를 기준으로 146개에서 150개 국가가 참여하는 등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일부 국가들이 참여를 제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는 글로벌 개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중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더 큰 우려는 중국의 산업 역량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2024점 기준으로 공장과 산업 생산은 중국 전체 경제의 약 26%를 차지하며 전 세계 제조품의 약 30세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력은 거대한 경제 엔진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명목 GDP는 약 6천조 달러로 추산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측정하면 중국의 GDP는 약 6천조 달러로 추산되어 실질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입니다. 이러한 규모는 중국의 영향력뿐 아니라 탄력성을 부여합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산업력을 확장하는 동안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미국은 장기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력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Made in China 2025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점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값싸고 품질이 낮은 상품에 집중하지 않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계획은 비행기, 로봇, 전기 자동차, 컴퓨터 칩, 의료 장비와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 아이디어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수출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2023년에만 산업용 로봇을 30만 대 이상 설치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장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대출, 정부 자금 지원, 스마트한 계획 등 중국의 산업 지역은 단순히 노동자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빠른 운송, 체계적인 공급망,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를 중심으로 구축된 현대식 센터입니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더 크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약 16%만 차지합니다. 이는 중국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성공은 단순히 저임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 주요 도시의 공장 근로자들은 현재 일부 유럽 국가의 근로자와 거의 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정한 장점은 거대한 공장 규모, 우수한 도로와 행만, 잘 정비된 시스템입니다.
선전과 같은 도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며칠 만에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구의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지도자들을 매우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부상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안보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군사력과 컴퓨터 칩 및 첨단 기계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45%까지 인상하고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발전을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중국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는 미국이 이를 막으려 하자 중국 내에서 첨단 컴퓨터 칩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다른 중국 기업인 BYD는 현재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 남미, 아시아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정말 중국과 경제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단순히 공장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 비즈니스 및 기술의 규칙을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입니다. 미국은 포트리스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전략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장벽을 세우고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가까운 동맹국들과 배타적 무역 클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 전자 회사들은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경제적 관계는 중국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은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상품을 수출했으며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고립시켜 중국을 약화시키기를 희망하지만 이 전략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금융 시스템 사용이 차단되면 독자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는 이미 서방 없이도 아시아, 아프리카, 레이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무역 경로와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이 향후 긴장 고조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제 전장은 통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무역 결제에서 미국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주요 정책 조치로 위안화 표시 무역 거래의 최소 기준을 25센트에서 40센트로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 및 지정학적 플레이북에 담긴 전략적 지침입니다. 2018년 중국의 총 상품 교역량은 43조 위안, 약 7조 달러에 달했지만 현재는 이 중 30%만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새로운 40세트 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3조 달러가 넘는 무역이 달러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게 됩니다. 이는 상징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각 변동입니다.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위안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며 자본이 중국 금융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인 인민은행은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진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그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위안화를 통한 무역이 늘어날수록 중국은 달러 기반 제재에 덜 노출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위안화가 1% 상승하면 중국 주가가 3센트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달러는 미국 채권이나 주식으로 유입되지 않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중
일부라도 위안화로 전환된다면 중국의 금융 생태계는 글로벌 자본의 자석으로 진화하여 투자 흐름을 재편하고 미국 자산 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로 끝을 맺자.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BYD는 이미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수십 세트에서 30세트까지 대폭 할인하며 가격 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시장에서 BYD의 공격적인 가격 책정은 테슬라의 수익과 시장 점유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비용과 국가 지원 산업 정책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은 자동차 수출에서 AI 칩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예열을 마쳤을 뿐입니다. 무역에서 통화, 제조업에서 자본 흐름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전방위적인 경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국의 압력에 대한 방패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파괴적이고 전략적이며 빠르게 움직이는 중국의 계획은 게임의 규칙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머지 세계가 중국을 따라 새로운 경제 질서로 진입하고 구 경제 질서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